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련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지난 일주일 평안하게 지내신 분은 없었을 테고.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럴 수가 없고. 네, 힘드셨죠. 그래서도 안 되고. 네. 정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8년 전에는 길을 가는 고등학생만 봐도 미안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만 봐도 미안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득문득 신호대기 할 때 잠시 힘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청춘 자체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네. 게다가 오래 살아야 될 사람. 물론 살아야 될 날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생명을 그렇죠. 소중하고 중요한 건 한데 근데 더더욱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진 사건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많은 종류의 감정이 한꺼번에 사람을 둘러싸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하시라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 오늘 주제는 이제 사과의 심리학인데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걸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매일경제신문인가요? 여기에 쓰신 칼럼에도 이게 경영학에도 아주 유용하군요. 예. 네. 공교롭도 그게 8년 전이었네요. 네. 그랬네요. 네. 딱 그러네. 네. 예.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에일린 케네디 모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논문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8년 전에.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의 또 그 연구자의 최근 논문들도 다시 읽게 되는데 이 에일린 케네디 모어 박사가 이제 용서 전공이에요. 용서. 네, 전공이 용서인데 용서가 뭐냐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렇죠. 용서를 안 하면 못 견딘다. 네,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피해자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래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사과가 용서를 하게 만드는 그 마중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사과가 안 되면 그래서 사람을 2번 죽인다 아니면 3번 4번 가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자기를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이 혹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구를 빼앗는 셈이 되는 겁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사과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사회에 혹은 그 조직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직 내에서 기업과 같은 조직 내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종착역이 뭐냐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신뢰가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멸의 길을 가는 길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특히 요즘 많이 좀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걸 촉진시키는 그런 같이 다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제대로 하지 않는 사과도 있고 그 과정에서 비아냥과 소위 말하는 빈정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들이 나올 때 이제 모든 것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쉬워지죠. 그래서 사과를 참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책임 있는 당국자랄지 경영자, 리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엉격결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사과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사과의 원칙은 어떤 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사과지 우리가 하는 게 사과가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사과. 주어가 나여야 된다. 그렇죠. 내가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정말 안 좋은 표현입니다. 뭐뭐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난 우리 중에 일부러 지금 사과한다는 뜻이거든. 교묘하게. 행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리학적으로 비아냥에 심지어 비아냥에 들어가요. 비아냥이 들어갑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과하는데 너 나한테 그런데 내 사과를 듣고 만약에 토달면 나 순간적으로 빠져나갈 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뭐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도망갈 때를 많다는 걸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내 말에 토달면 당신이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미리 보여주면서 하는 사과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굳이 뭐 심리학적 이론이나 이런 문구를 대지 않더라도 왠지 기분이 나빠지고 심지어는 불쾌해지며 뭐 2차적인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가령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리라고 하는 건요. 자아잖아요. 그렇죠. 자아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의 우리라는 건 굉장히 실체가 모호한 그 자아예요. 모호하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핵심이냐면 피해자나 희생자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나라의 경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경사입니다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참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기업 조직 내에서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나는 무슨 잘못을 했고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를 계속해서 오히려 정확하게 분리를 해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게다가 상대적으로 책임에 혹은 잘못이 더 큰 쪽에서 이런 언어를 쓴다라는 건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네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 싫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러네요. 느낌으로 다가와요. 왜 사과를 하기 싫어할까요? 인간이 원래 사과를 하기 싫어합니까?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성 분노가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사과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특성 분노가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분노하고 그리고 또 그 분노가 오래 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엉뚱한 거에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짜잘한 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전혀 의외의 것들. 아니면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예요. 근데 내 차랑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더 많이 다칠 수 있죠. 그런데 딱 내렸는데 왜 내 차 문이 이렇게 찌그러졌지? 라고 하면서 강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이 특성 분노가 강한 사람들 중에 자기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경향이 좀 지나친 사람들은 나르시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런 참사나 아니면 어느 조직이 어떤 큰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엉뚱한 거에 이제 분노를 해버리고 그 분노를 그런데 자기가 표출하는 건 이성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과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사과는. 그러니까 분명히 엉뚱한 거에 분노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자기애를 죽일 수는 없겠죠. 이게 거의 DNA 같은 건데. 결국은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그래서 이걸 승패의 개념으로 그래서 승패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강한 겁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사과하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는 거는 또 좀 다른 그 경로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은 사과하면 지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사과하면 책임질까 봐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정치인이 제가 있는데 외국 정치인이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할게요. 미셸 오바마가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열하게 나가도 우리는 고귀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신들이 너무 소프트하게 나가면
If you go soft, you will lose.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게 하면 진다. 우리가 선거에서 진다. 아까 말씀하신 승패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보다 네네. 확 대비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개념이 지나치게 특성 분노와 자기애가 둘 다 너무 좀 많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까지도 승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거칠게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죠. 세상 일이 뭐 이기고 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죽는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너 지금 이기면 앞으로 너한테는 다시 게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금 이기면. 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장수 사회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기면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게임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거칠게 이기면.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예전에 사람이 오래 못 살 때는 그 승부가 그 게임이 혹은 그걸 진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진짜 승부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거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이 길어져서 이제는 그리고 연결성이 좋아져서 20번 30번 다시 그런 비슷한 장면을 그 사람과 가져야 되는데 그걸 굳이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굳이 이기려고 하면 억지로 팔목 밑에서 이기려고 하면 나머지 29번의 경기를 그 사람이 나랑 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인생이라든가 어떤 긴 여정을 하나의 단편적인 장면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주영 전 장관도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선수대교 붕괴 났을 때 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시는 최소한 진심이 느껴진다면 그렇지 진심이 느껴져야죠. 첫째로 본인 자체가 아주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한테도 좋네. 네.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사과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사과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좋다.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사과하는 것은 당신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간격 같은 빈도로 같은 사과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피해자나 아니면 희생자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사과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챌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게 3번, 4번, 5번. 자, 그런데 이건 분명히 독일이 지금도 사과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필요할 때마다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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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렇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자기 흐름에 맞춰서 반복적인 사과를 하는 건 오히려 더 그 사과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이 참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될 때다라고 해서 하는 사과와 때 됐으니 빨리 하자라고 하는 사과는 또 완전 다른 거거든요. 디스카운트 할인한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럴 때 약간은 여기에 오히려 냉소적인 표현이 들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이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사람의 마음에 쓸 때는 당신의 사과를 할인할 것이다. 디스카운트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잘못들, 사과들 적절했나 돌아보시고 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과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상대방을 더 회복시키는 것과 나의 생존성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가장 좋은 지혜로운 길이라는 걸 우리 사회가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생존성을 오히려 높이는 길이다. 좋았습니다. 청취자 이정옥님, 김선혜님, 진심이 담긴 진실된 사과가 필요합니다. 청취자 선동님은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인데요.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